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별일 없이 한 주가 지나갔다면 가장 잘하신 겁니다. 주말 일하지 않는 분들은 푹 쉬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돈 버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카오 블루, 네모, 거기에서 비가맹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솔직히 얘기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카카오 블루가 수수료를 꽤나 내고 있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결국 비용은 덜 지불하고 싶고 하지만 많은 것들은 누리고 싶죠.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카카오도 비가맹 우리 기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카카오 블루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건데. 자, 댓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존에 물어봤을 때 댓글로 어느 정도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궁금했던 게 결국 그거죠. 자, 비가맹으로 웬만큼에서는 손님까지의 콜 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뭔가의 알고리즘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일정 이상을 넘었을 때 과연 손님까지의 거리가 짧아질까? 블루처럼 손님까지 거리가 짧아질까?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댓글로 남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가맹은 안 해봐서 픽업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딴 분들 안 봐서 지금 픽업 거리가 짧은 건지 긴 건지도 모르겠다. 2년을 올수록 비슷하게 운행. 1km 이내 60%, 그 다음에 1.5km 이내 30%, 2km 이내가 10% 미만 되는 것 같다. 2km 넘어서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자, 이건 사실상 카카오 블루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콜을 많이 고르는 그냥 평범하게 카카오를 콜 많을 때는 적당히 고르고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받는 그 정도의 평범한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아마 대부분의 콜이 1.5km, 2km 이상일 겁니다. 자, 그게 일반적인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선생님은 올수록 가깝게 굉장히 오래 하셨고 거의 카카오 블루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입니다. 항상 영상 챙겨보는데 댓글은 오랜만에 남기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터넷으로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수락 2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콜거리 짧아져요. 가끔 한 개씩 먼 거리가 뜨고 한 번씩 인내심 테스트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역시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은 일정 이상의 등급이 됐을 때 비가맹이지만 콜거리가 짧아진다. 자, 이건 우리가 영상에서 택시맨 주행기님 있죠. 그분은 콜 떴을 때 살짝씩 보여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분 영상을 이제 최근에 쭉 돌려보면서 콜 거리를 보면 그분도 비가맹 올수락인데 콜 거리가 짧아요. 자, 그분의 콜 거리도 분명히 일반적인 비가맹 기사들과는 다릅니다. 아마 가까운 쪽이라고 보면 카카오 블루 쪽이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뭔가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등급이 계단처럼 딱딱딱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점수로 쭉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려두자라는 거예요. 자, 현재 택시에서 카카오 블루 가맹과 비가맹으로 크게 나뉘어지죠. 물론 이제 다른 사업자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하고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카카오 블루 가맹, 그 다음 비가맹. 자,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나뉘어 보면 카카오 블루 가맹인데 열심히 콜을 올수락, 근데 가맹이면 사실상 올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구조상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콜 받고 그 다음 취소하지 않고 그 다음 근무 시간이 꽤나 충분하면서 평가도 괜찮은 기사님. 자, 이분들이 가장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평균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주장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정말 끝도 없이 콜이 이어지고 매출이 괜찮으면서 거의 최상급의 한 택시 기사로는 매출 3%에서 5%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아닌지.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가장 최상급이다. 적어도 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 다음 카카오 블루 가맹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최상급의 사람들이 있고
카카오 블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등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뭐 이를테면 근무 시간 혹은 뭐 손님에게 받은 평가 점수 뭐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 것이고 카카오 블루 가맹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상으로 본다면 손님과의 콜거리가 가까우니까 손님에 일찍 도달하고 취소율이 적고 그다음에 실차율이 높고 자 요런 특징이 있겠죠. 적어도 비가맹에 비해서. 그다음 카카오 비가맹이에요. 카카오 콜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콜을 받는 그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 올수라. 자, 이분은 적어도 카카오 비가맹에서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높은 등급이다.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카카오 블루 가맹 기사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겹쳐서 등급이 있다라고 하면 비가맹의 올수락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이분들은 열심히 콜을 받고 근무 시간 충분하고 그다음 평가도 좋게 받는 분들. 그러면 아마 카카오 블루 가맹의 평범한 기사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이 카카오 비가맹으로서 편하게 골라받고 운행하시는 분들이죠. 콜이 많을 때는 네, 뭐 골라받고 콜이 적을 때는 적극적으로 받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콜들을 골라버리고 그저 평범한 기사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택시 시장에서 적어도 콜 손님에 대한 그 수요에서 크게 보면 이 정도 4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가맹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맹을 하시면서 열심히 운행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카카오 비가맹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콜을 많이 받고 싶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은 기사님들이 이제 우리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얄밉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 니들도 그냥 수수료 내고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얄미우시겠지만 수수료를 적게 내거나 안 내면서도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최대치의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카카오 비가맹을 하면서 그래도 1 번과 2번 사이의 등급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 많은 생각을 하기 싫으면 사실 카카오 블루 가맹이 정답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혹은 내지 않고 하지만 콜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이기심. 그리고 카카오 비가맹으로 올수락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은 이해를 했는데 현재 등급을 한번 보죠. 현재 등급은 카카오 블루 가맹 중에서 상급 하급이 있고 그다음 비가맹 올수락이 소수 있고 그다음 비가맹 골라받기가 대부분의 기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누가 증가하고 있을까? 어떤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카카오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금 가입 자체를 안 받는 곳도 있고 아니면 대기가 굉장히 많은 곳들도 있고 증가를 조금 속도로 시간을 늦추는 곳들도 꽤나 많죠. 그건 아마 카카오 블루 기사가 웬만큼 충분하다. 이게 조금 더 넘어버리면 조금 과잉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여튼 그다음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결국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올수락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소수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자, 이분들이 결국 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카카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자, 비가맹 기사님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죠, 사실상. 반면에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은 수수료를 내요. 즉, 택시 기사에서 보면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과 내지 않는 사람들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건 사업자 입장에서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죠. 다만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뭐 자본주의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카카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돈을 많이 썼고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도 쉽지 않죠. 대단하고 잘했습니다. 모든 직원들 모두 뭐 연구 개발하면서
노력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건 인정하고, 다만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수수료를 좀 적게 내거나 안 내면서도 콜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자, 카카오 블루 가맹, 카카오 가맹과 비가맹 기사님들, 그 중에서도 비가맹 올수락 기사님들과 사이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그리고 그 누군가들이 이제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좋겠죠. 반면에 우리 비가맹 올수락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비가맹 올수락으로 이제 우리가 카카오 블루의 등급과 웬만큼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카카오 블루의 어떤 가맹 기사님들과 올수락 기사님 사이에 누군가가 나오면 아무래도 콜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 모델로 보면 기존의 카카오 블루의 형태, 동일한 수수료, 동일한 형태로는 조금 계단이 높고, 그거보다 조금 더 폭이 넓으면서도 또 유리할 수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겠죠. 즉 수수료도 받으면서 우리 사업 모델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는 구조가 좋겠죠. 결국 이게 가맹이지만 약간은 수익에 대한 공유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 네모인 거죠. 특히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바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많은 조합이 직접 이 사업 모델의 중간에 들어오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카카오가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합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가맹 기사님들을 가입시키는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카카오가 수익을 가져가고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많아서 그 불만들이, 기사들의 불만들, 특히 비가맹 기사님들의 불만이 조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 조합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택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게 맞죠. 자, 결국 그 부정적인 비가맹 기사님들의 그 뜻이 조합을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쓰리 쿠션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금 완화되거나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조합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게 좋겠죠.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조합과 카카오가 서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양보를 한 거죠. 일정 부분 수익을 나뉘어주고, 그러면 조합도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조합도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 택시 조합들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개인 택시 조합, 각 지부의 조합, 그 지역의 조합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직원들은 많고 고정 비용은 많고, 거기에서도 또 복지나 어떤 보험이나 많은 사업 모델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로 이제 기존에 모아뒀던 돈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오죠. 이를테면 가스 충전소나 아니면 수리,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하는데 사실 수익화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민간 기업이고 이를테면 민간에 자기 돈으로 LPG 충전소 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독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복지에 어딘가에 돈을 통해서 우회해서 LPG 충전소를 운영한다? 간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돈도 아니고 그저 거기에 좋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그 수익에 대해서 크게 간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기사님들에게 여기 와서 충전해 주세요. 조합 여기 충전소에 와서 충전해 주세요. 크게 간절함 없이 그럴 뿐이지 자기 돈처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한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수익화가 별로 안 됐죠. 오히려 실패한 곳들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개인 택시 조합들이 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가 어느 정도 수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모델이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 사업 모델은 조합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거죠. 우와, 우리 기사들을 어차피 콜을 좀 더 잘 받게 해서 모아주고 우리에게 가입시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 가져간다. 우리도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망할 리도 없고 돈 따박따박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카카오와 그 일부 가맹, 네모 가맹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나? 기사님들마다 생각이 참 다르겠지만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조합의 대부분의 개인택시 지역 조합의 구조가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많았고 탈퇴는 적은데 많은 기사들이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뭐 그래도 들어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달라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 나빠지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조합의 덩치는 다 커져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 줄이고 자르고 최소한 비용,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외주를 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이유들은 있죠. 조합의 직원들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정도까지 온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다음이죠. 자, 본격적으로 네모가 증가한다. 근데 네모의 기사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가하겠죠. 기존의 블루도 우리가 블루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는 사업자를 통해서 돈이 된다라는 걸 듣기 때문에 했지만 조합은 관심 없는 사람 혹은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카카오는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입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던 동료나 조합의 어떤 관계자나 막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카카오를 설령 싫어하더라도 야, 우리 조합 봐서 여기 가입해. 조합 봐서 여기 우리 사업 모델이니까 수익이 나니까 조합의 건전함을 위해서 수익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사님들 많이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에는 설령 부정적인 비가맹 기사였지만 네모 같은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합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즉 적어도 흐름으로 본다면 카카오 네모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은 많다.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블루가 있고 카카오 네모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는 뭐 증가세를 완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 있고 하지만 오히려 그냥 편하게 수익만, 매출만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카카오 블루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반 그 콜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카카오 블루 가입도 거의 안 되는 수준 혹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수준이니까 자, 카카오 블루의 증가세는 굉장히 완만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비가맹 올수락 기사님과 카카오 블루 사이에서 네모 기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겠죠. 근데 그 네모 기사님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견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네모 기사님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뭐 이를테면 그 손님에게서 받는 평가 물론 이제 블루도 애초에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고 가고 있지만 네모 기사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량 관리 잘하고 손님에게 좋은 평가 받고 친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꽤나 어느 정도는 까다롭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네모를 했을 때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요즘 지금 쭉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쭉 봐보십시오. 자기 지역에. 생각보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냥 손님에게 친절하세요. 우리 네모가 좋게 보이게 친절하세요. 랄까요? 그게 아니겠죠. 네모 기사님들이 블루 기사님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카카오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콜은 잘 받는 최상급 등급이 되는 거죠. 자,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이 잘 나와야 되고 그 수익에서 수수료를 내는 기사님들이 콜이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적어도 지금 공식적으로 카카오 블루와 카카오 네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비가맹 기사님도 콜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요. 우리 기사님들이 계속 의심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미 여러 기관에서 검토를 했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몇 번 그 알고리즘을 검토했지만 공식적으로 카카오 블루 가맹 기사 혹은 이제 미래에 나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모 기사 그리고 비가맹 기사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카카오 블루 기사에게만 콜을 잘 주는, 자, 이 행위는 없어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뭐냐? 적어도 지수가 존재하고 기사마다 점수가 존재하고 뭔가 등급이나 뭔가가 존재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콜에 대한 배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카카오 블루는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즉, 기사님들이 뭔가 내가 뭔지 몰라도 카카오 블루를 가맹을 하면 카카오 블루에서는 기본적으로 올수락을 추구하고 일정 근무 시간, 그 다음 손님에게 좋은 평가, 그 다음 손님이 원하는 경로, 자, 많은 카카오가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모델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기사들이 맞춰지죠. 맞춰지면 최고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 등급이 되면서 기사님들이 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즉, 카카오 가맹이라서 콜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운영하는 그 모델에 통해서 최고 등급을 받고 좋은 등급을 받고 그 좋은 등급이 비가맹 기사님들의 운행 패턴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 결과예요. 그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 고민하고 이제 많은 것들이 그거죠. 결국 카카오가 어떤 모델을 통해서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이 좋은 등급이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적어도 기본적으로 콜을 고르지 않아야 된다. 자, 카카오 블루의 형태가 뭐예요? 자동으로 이제 콜이 무조건 받는 형태죠. 기능을 하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콜을 고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콜을 고르지 않고 그냥 뜨기만 하면 다 받으면 그건 지수상으로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수락을 하는 거죠. 비가맹에서도 올수락을 하면 카카오 블루와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 자, 그것도 카카오 블루도 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도 손님에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등급이 되겠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운행 시간을 일정 이상으로 한다는 것.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이를테면 유추를 해보면 콜이 많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이게 동일하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를 통해서 점수가 나뉘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줄 수도 있고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럼 지수가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지수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콜을 많이 받는 그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 받는 평가 지수가 있고 아니면 이건 포함되어 있고 근무 시간에 나뉘어져 있는 거야. 자, 낮 시간에 운행하는 기사님들. 자, 일반적인 시간에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평가 지수가 있지만 뭐 콜이 더 간절한 그러니까 콜 수락이 간절한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 콜이 넘치는 시간대에 그때 올수락을 하는 기사님들의 평가 지수가 또 나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카카오 입장에서 그래도 가맹보다 콜이 넘쳐버려서 비가맹으로 많이 흘러버리는 그 시간대에도 사실은 가맹처럼 올수락을 하는 건 오히려 기사님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한 만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평가 지수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뭐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올수라기보다는 특히 카카오 입장에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출근 퇴근 자정 그 시간대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 올수락 형태로 운행을 하면 좀 고생이지만 하면 내가 점수가 더 높이 올라가거나 혹은 다른 형태에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점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네모에서 이제 친절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손님에게 친절한 것도 점수가 일정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카카오 블루와 혹은 카카오 네모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앞에 이 기사님들에게 여쭤봤던 게 그거죠. 비가맹 상태에서 혹은 일정한 상태에서 손님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그건 우리 기사님들 비가맹에 그냥 평범하게 골라받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경험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앞에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손님들이 결국 불편함을 느끼고 평가를 나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님까지 콜을 수락한 기사님들이 도달하는 시간, 그 시간에서 이게 5분을 넘어가고 8분 사이에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무한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급한 시간대에는
차가 가급적이면 빨리 와주길 원하는데 손님까지의 거리가 길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손님이 불쾌하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콜 취소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에게는 손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 올수락을 했을 때 카카오 블루처럼 손님까지의 콜 거리가 짧아지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궁금했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속 2km 이상 밖에 콜 거리 위주로 떠버린다면 아무리 올수락을 많이 하더라도 여기에 벽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피크 때만 카카오 뽑아먹고 그 외에 이제 우버, 온다, 스윙 이런 걸 같이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올수락을 비가맹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콜 거리, 손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짧아질 수 있는 콜 거리조차 짧아진다면 비가맹 올수락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콜을 참아가면서 받아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지금 가맹이나 비가맹 콜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머리에 그려지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내가 수수료를 안 내면서도 잘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보면 일정 이상이 됐을 때 적어도 카카오 블루처럼 손님과의 거리도 점점 짧아지는 그 등급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택시맨 주행기님 그분 영상을 봐도 분명히 콜이 짧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맹하다가 지금 비가맹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비가맹을 하면서 적극적인 올수락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콜이 짧은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이 되면 콜까지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콜까지 짧아지면 손님까지 빨리 도달하고 공차는 낮아지고 실차는 높아지고. 근데 이건 실제 카카오 블루의 통계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카카오 블루의 실차율은 82%, 83%를 넘어가요. 반면에 일반 차량들의 공차율은 그러니까 실차율이 50%대입니다. 그나마 이제 60% 조금 넘으면 괜찮은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50%대일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적게 주행하고 적게 손님이 타면서도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이 안 타고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실은 효율이 극단적으로 가장 높은 거죠. 물론 이도저도 상관없이 그냥 예전의 택시 방식으로도 아직 먹혀요. 뭐 이를테면 회사 택시 기사님들처럼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11시간 그냥 내내 돌아다니는 기사님들 있죠.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아직 매출을 찍어내는 기사님들이 계시긴 해요. 거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적어도 두 가지 뭐 이를테면 회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매출 많이 올리시는 기사님들 기술을 보면 아예 직진 차선은 안 타는 거예요. 뭐 직작 혹은 직진 유턴 차선을 기본적으로 타거나 아니면 직진 우회전 그 차선을 타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최소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사거리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계속 도는 거죠, 차가. 그리고 어디 정차하거나 하지 않고 결국 이게 가장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콜의 의존이 낮으면서도 뭐 이게 전통적으로 택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물론 이제 그게 힘들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런 택시의 매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다만 무리하지 마시라. 우리가 택시를 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건 있어요. 적어도 12시간 넘어가면 조금 무리하는 거다. 조금 길게 하면 평범한 상태에서 길게 하면 11시간 그 다음 10시간, 9시간 즉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지극히 평범한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걷거나 달리거나 운동을 하시라. 혹은 하루에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말에 7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체를 쓰는 운동을 하시라. 그리고 잠은 최소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는 무조건 지켜주고 푹 주무시라. 사실 이 정도를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반에서 7시간 잠을 자고 그 다음 한 30분 정도는 걷고 그 다음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사실
일을 해도 택시 일을 해도 건강에 무리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제가 설렁탕 식당에서 많이 고령 기사님들을 많이 봐온 바에는 이런 중반 정도까지도 그 정도에서는 체력으로 버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중반 넘어가시면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근무 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택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사님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난 지금이 좋아, 난 편해, 스트레스 안 받을래 그러면 비가맹으로 골라받으면서 피크 시간에는 카카오 골라받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줄타기를 한다든지 뭐 어디 쑤시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뭐 번화가에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내면서도 그래도 콜을 많이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비가맹 올수락으로 최상급의 카카오 블루급으로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뭐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이야 뭐 카카오에서 안내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네모를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모를 한다는 거 이꼴 결국은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당연히 카카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받을 거예요. 근데 비가맹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저 조합이 하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네모를 하면서 그건 무조건 콜을 많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모를 하실 거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에서 네모로 옮기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네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캐릭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저 차는 분명히 블루차거든. 블루차인데 옆에 그걸 떼버리신 분들도 계시죠. 어차피 나는 네모로 바꿀 거야 라면서 떼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형태로 보면 네모가 조금 더 깔끔하긴 해요. 죄송합니다. 그 노랑 같은 깔끔하게 작은 가등으로 해서 옆에는 뭐 캐릭터 없이 깔끔한 그게 오히려 솔직히 보기에는 더 깨끗하긴 한 것 같긴 해요. 네, 차의 형태로 본다면. 물론 이제 뭐 그렇지만 여튼 그래서 오늘도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 혹은 뭐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백수고 차도 없고. 네. 여러분들 시간 빼들면서 유튜브로 돈 버는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뜨끈한 설렁탕 좀 매출 많이 찍으신 분들은 드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라는 직업은 우리가 60, 70, 80 얼마든지 나이 드셔도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돈에 대한 아쉬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잃지 않으셔야 되고 사고 나지 않으셔야 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힘들진 않잖아요. 대신 이걸 오랫동안 즐겁게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나는 거 있으면 저기 등산 갈 때 어디 산에서 소리 좀 지르시고 주말 푹 쉬십시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